안녕하세요. 수소하면 다들 미래의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직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이 무한한 가능성 뒤에 대체 어떤 복잡한 기술적 과제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에너지원 뒤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기술적 장벽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장벽을 저랑 같이 하나씩 넘어보시죠. 수소 에너지의 핵심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만드는 과정 자체는 꽤 친환경적인데 이걸 보관하고 옮기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 기치 상태의 수소는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또 폭발 위험까지 있어서 정말 다루기 힘든 야생마 한 마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꿈의 에너지라는 이 멋진 이름 뒤에는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수소 그 자체를 직접 옮기지 말고 다른 안정적인 액체에 살짝 태워서 옮기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소 택시라는 개념인데요. 이 수소 택시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부르면 바로 수소 운반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유기화합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주 영리한 화학적 트릭을 쓰는 건데 이름하여 유기물 수소 택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톨루엔이라는 액체가 있어요. 여기에 수소를 화학적으로 딱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메틸사이클로헥세인, 우리가 줄여서 MCH라고 부르는 아주 안정적인 액체로 변신하죠. 그럼 이 MCH 상태로 안전하게 운반한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반대로 반응을 일으켜서 그 안에 품고 있던 수소만 쏙 빼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 MCH 방식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안전성입니다. 독성이나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쓰는 휘발유랑 거의 비슷해서요. 기존에 있던 주유소 같은 석유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수소를 넣었다 뺐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화합물 일부가 변질돼서 재사용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강력한 후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암모니아예요. 이건 MCH와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고밀도 수소 운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화학식으로는 NH3. 이거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로 만들 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량으로 생산하고 운송하는 기술이나 시설이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수소를 운반하겠다고 굳이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정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수소를 저장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또 새로운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체에 치명적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이에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다시 뽑아내는 과정 있잖아요. 이 전환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입한 암모니아의 거의 전부가 손실 없이 순수한 수소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는 정말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분자 하나하나는 수소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암모니아 분자 하나에는 수소 원자가 3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MCH는요? 와, 무려 14개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자 개수가 있다면 MCH가 훨씬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분자 자체의 저장 능력만 놓고 보면 MCH가 압도적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기술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 안전성 면에서는 MCH가 압도적이죠. 하지만 반복해서 쓰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암모니아는 독성 문제만 해결한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존 인프라를 쓰기에도 좋죠. 와,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막상막하의 대결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운반해온 수소. 이걸로 최종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 수소 연료 전지가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수소가 들어가면요. 이게 이온과 전자로 딱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분리된 전자 있죠? 이 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서 슉 흐르는데 바로 이 전자의 흐름이 우리가 쓰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소 이온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전해질 막이라는 걸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헤어졌던 전자랑 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다시 만나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수소 에너지가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엔진처럼 뭔가를 막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거라 나오는 거라고는 오직 깨끗한 물. 이거 하나뿐입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수소 경제를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앞에는 과연 어떤 복잡한 선택들이 놓여 있을까요? 결국 선택은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좁혀집니다. 다루기는 안전하지만 수명이라는 한계가 있는 MCH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독성은 위험하지만 효율과 안정성이 뛰어난 암모니아를 선택할 것이냐. 미래 수소 경제는 이 안전, 효율, 그리고 비용이라는 세 가지 변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MCH가 가진 안전성과 암모니아가 가진 효율성. 우리의 미래 사회는 과연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사용하게 될 에너지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